미국 현재의 경제 동향과 소식들 전해드리는 맨해튼 나우 시간입니다.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자산관리학과의 겸임 교수이자 JC 회계법인의 대표로 계신 지호준 박사님과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지난 5월 마지막 날에 미국은 처음으로 마스크 없는 이 연휴를 15개월 만에 맞이를 했습니다. 메모리얼데이 연휴를 시작으로 여름철 성수기가 다가오면서 이제 여행 시즌도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연휴를 마친 미국의 분위기는 어떤지, 또 사람들의 소비는 주로 어떤 업종을 위주로 이뤄지고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어제였죠. 메모리얼 데이 연휴는 지난 코로나 이후에 처음으로 맞이하는 그런 본격적인 그런 연휴였습니다. 마스크 착용의 완화, 또 이 보복성 심리의 소비 심리의 회복, 또 방학, 초, 중, 고 대학교에 방학이 세 가지가 함께 어우러지면서 여행지 곳곳에 인파가 몰리는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었고요. 이번 메모리얼 연휴가 주는 여러 가지 의미 중에 크게 두 가지는, 첫 번째는 미국 정부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을 완화 또는 폐지한 이후에 첫 연휴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될 이 휴가철에 이 확진자의 추세 분석에 좋은 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더불어서 이 휴가철을 맞이하면서 전체적인 경기 흐름과 소비 행태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가늠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렌트카, 호텔 또는 항공권 가격이 매우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들을 저희가 볼 수 있었는데요. 저희가 개인적으로 저희 회사에서 메모리얼 데이와 겹쳐서 출장이 잡혀서 이 호텔을 예약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호텔 가격이 거의 코로나 이전에 비해 2배 이상 상승하는 것들을 저희가 볼 수 있었고, 또 동시에 6월에 저희가 동부 지역 출장을 계획을 잡으면서 이 항공권을 예매했는데요. 항공권의 가격이 실제로 1.5배에서 약 한 2배 이상 오른 가격에 형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상대적으로 이렇게 여행 관련된 종목이라든가 또 업종들은 이게 가격이 상승하거나 또는 이렇게 많이 활성화되는 것을 보여준 반면에 생필품 또는 식료품점 아니면 지역 식당들은 매우 한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로나가 한참이었던 지난 작년 5월, 6월에 이 생필품점과 마트들, 식료품점들이 초호황을 누렸던 것을 생각한다고 하면은 올해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휴가철을 앞두고 아마도 이 생필품이나 식료품점, 마트 등의 업종들은 코로나 이전의 매출로 수준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지금 박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정말로 코로나 어떤 공포로부터 벗어나서 그야말로 회복에 환호를 하고 있는 미국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앞서 소비시장의 반응도 간단하게 체크를 해주셨는데요. 이 관련해서 직접적인 어떤 소비 지표들도 저희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포인트에 주목하고 계세요? 네, 가계 소비의 정상화에 대한 얘기가 요즘 들어서 많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수개월째 저희가 계속되고 있는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와 또 동시에 경기 안정화 또는 소비 정상화에 대한 이 기대감이 함께 공존하는 그런 소비 시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마치 물가 상승과 소비 정상화 사이에서 이제 힘겨루기를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정부의 이 저금리 기조와 또 양적 완화가 지속될 경우에는 저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예상하고 있는 것처럼 이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있고, 동시에 이것이 가계 소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중에서는 휘발유 가격에 대한 부분들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이 가계 소비 정상화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항목 중에 지표 중에 하나가 유가 또는 휘발유 가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지난 5월에 송유관 해킹 사건 이후에 이제 급격하게 유가 상승이 일어났는데, 그 이후에 좀 이렇게 조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과는 다르게 휴가철과 맞물려 가지고 여전히 유가가, 휘발유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휴가철을 맞이해서
추가적인 이 유가 상승, 휘발유 가격의 상승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아마도 소비 시장과의 어떤 상관관계 때문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또한 예상을 해보게 되면서 앞으로 이제 유가 시장과 이 소비 시장과의 어떤 상관관계를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여행 수요는 폭발하고 있고 또 마스크 완화 정책은 시행이 되고 있는 미국의 모습인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또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우려는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 미국의 백신 접종 현황으로 봤을 때 계획대로 이번 여름 내에 집단 면역 달성이 가능할까요? 조금 답이 어려운 질문일 것 같습니다. 이유는 지금 이제 정부에서 또 CDC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에 대한 완화를 이제 권고한 이후에 정말 눈에 띄게 마스크 착용이 줄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회사들이 이제 백신이 완료된 직원의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에 대한 의무를 이제 폐지하고 의무로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5월 30일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의 백신 접종의 완료는 전체 인구의 한 41% 가량 됩니다. 또 1차 접종을 완료한 인구는 약 51%에 다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대도시나 또는 주요 도시의 경우에는 백신 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오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낮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아무래도 이제 사람마다 또 지역에 따라서 백신에 대한 인식차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캘리포니아의 경우에는 접종 완료율이 43%의 그 미국 전체 평균을 상회하고 있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주정부 중에 하나인 텍사스의 경우에는 여전히 35%대를 이렇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지역적인 또는 인종별로 큰 차이를 보고 있는 이런 백신 보급률을 앞으로 주정부 또는 연방 정부에서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큰 과제가 될 것 같은데요. 여러 주정부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완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예로 저희가 있는 오하이오 주정부에는 그 백사 밀리언이라는 로또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지난 5월 한 달 동안에 이제 접종을 완료한 중고등학생의 경우에는 5명을 이렇게 추첨을 해서 그 주립대학교에 4년 장학금과 생활비를 전액 지급한다라는 이런 그 로또 프로그램이고요. 또 성인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5명을 추첨해서 $1,000,000 하나로 한 12억 가량 되겠죠. 현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이런 그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했었습니다. 실제로 이 프로그램이 운영됐던 5월 한 달 동안 그 기간 동안에는 약 50만 명의 이상의 그 추가 접종자, 신규 접종자가 그 백신 접종자가 이제 집계되어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그 효과적으로 그 작용을 하고 있구나, 운영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주정부나 또 연방 정부의 자구책이 마련되어지고 또 이런 백신 접종률이 많이 늘고 있기는 하지만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 정부가 앞으로 이제 사상 최대의 여행객이 이동이 예상되고 있는 이런 그 휴가철 시즌을 맞이하면서 그 마스크 의무 착용에 대한 그런 조금 성급한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닌가 이제 좀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런 그 미국 상황과 맞춰서 그 접종률을 좀 더 저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또 예상을 합니다. 네, 정말 창의적이고 다양한 방법들로 이 국민들의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있는 미국의 모습이 조금 신기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어찌되었던 백신 접종은 빠르게 이뤄지고 있지만 마스크를 벗는 분위기가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번 여름 내에 집단 면역을 달성할 수 있을지 그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국제적인 백신 접종 현황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자산관리학과의 겸임 교수이자 JC회계법인의 대표로 계신 지호준 박사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